우리 지역의 현안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봅니다. 시사날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주에도요, 우리 지역의 신경제 지도를 그리는 신년 특집 방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2023년 경주시는 어떤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야기 나누실 분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하경 경주시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카로운 시선을 더해줄 천용길 기자 함께합니다. 네, 시장님, 먼저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시민분들에게 새해 인사부터 전해주셔야겠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준하경 경주시장입니다. 희망찬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태풍 힘남은 온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기대 이상의 큰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사상 최초로 예산 2조 원 시대를 열었고 1조 원 이상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시정의 추진에 동력을 마련한 한 해였습니다. 이런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영리하고 민첩한 토끼 해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혜롭게 고난을 헤쳐나가는 총명한 토끼처럼 26만 우리 경주 시민이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힘차게 도약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연말 또 연초 들어서 시민분들 만나실 기회가 좀 많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시민분들이 어떤 부탁의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가요, 시장님? 작년에 코로나19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태풍 힘나면 또 힘들었는데 네. 우선 시민 생활이 좀 안정됐으면 좋겠다. 또 지역 경제가 침체를 겪고 있는데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1년 앞으로 또 미래까지도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 경주 시민분들은요, 우리 경주시에 어떤 점들을 바라고 있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어리적 내 세상 잠 못 이루게 했던 가장 뜨겁던 수학여행 초코송이 닮은 산 금박지 인연 모든 게 새롭고 신기했지 2025년에 경주가 에이펙 정상회담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유치를 해서 우리 경주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살고 있는 경주가 관광 문화 콘텐츠로 되게 유명한 도시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또 이제 농촌에 대한 농업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관광, 농촌 콘텐츠를 중심으로 그런 이제 앞으로 지원이나 이런 이제 관심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내에 있는 경주역이 폐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폐쇄된 경주역을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되면 좋겠습니다.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는 2023년 경주 시민분들이 바라고 있는 경주시의 모습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시장님 차례십니다. 시정 목표와 방향 어떻게 되나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민 생활의 안정 그리고 지역 경제의 활력 회복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힘남로 태풍 피해 복구에 주력할 계획인데요. 지난해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한 1,115억 정도 피해를 입었는데 저희들이 복구액 한 2,873억을 확보를 해서 올 3월부터 팀을 만들어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네. 2월까지 설계를 마무리 짓고 태풍이 오기 전에 응급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들 어렵지 않습니까? 네. 소상공인들 특례 보정도 대폭 늘리고 또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운전자금 지원도 대폭 늘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차를 좀 보전해주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3% 해주던 걸 4%로 늘릴 계획이고요. 또 우리 경주가 세계적인 역사 문화도시인데 사실은 우리가 100대 관광지라고 하면서도 그만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저희 경주시가 세계 100대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컨텐츠와 인프라를 갖추는 일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도 우리 경주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데 크게 큰 축을 두 가지로 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차세대 원전
기반으로 하는 우리 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만드는 일, 또 두 번째로는 우리 경주에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를 해서 그런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일, 여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경주시의 역점 사업들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먼저 많은 지역민들 더불어서 외지의 관광객분들도 관심이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신라환경 핵심 유적 보건 정비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천은길 기자가 이 네. 보건 정비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아마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경주가 이 문화재의 도시, 그 역사의 도시, 이 경주시 자체가 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기도 하고요. 이 국가지정 문화재가 239건, 또 유네스코 세계유산도 4건이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아쉬운 게 우리가 교과서나 뭐 역사책에서 봤던 유적지를 직접 찾아가 보면 실제로 이 완성된 모습을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때문에 경주시가 지난 2006년부터 신라환경 핵심 유적을 복원하고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좀 많이 드는데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 지역의 또 핵심 공약으로 지정을 했고 2019년에는 이 신라환경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제 국비로 이 보건 정비 사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200억 원의 국비를 또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님, 올해는 신라환경 핵심 유적 보건 정비 사업 좀 가시화된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이 신라환경 핵심 유적 복원 사업은 1300년 전에 찬란했던 통일 신라 시대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한 일인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8개 사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신라환경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14개 사업에 1조 150억 원이 투자하는 메모드 사업으로 이렇게 확정이 됐고요. 지금까지 4,500억 정도 투자가 됐고 한 5,600억 정도를 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말씀을 드리면은 경주 가시면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월정교, 네. 그것이 1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또 월성 해자도 복원을 했고 금관총 전시관도 완료를 했고 동궁과 월지의 1호 3호 건물과 탐방로도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황룡사지에 탐방로 조명도 설치를 해서 야간 관람 환경을 개선하는 데 이제 주력을 했거든요. 올해 들어서는 이제 월성 복원은 계속 해 나가면서 신라왕궁 영상관 하나 만들 계획이고 또 발굴 조사 운영 시설을 해서 월성에서 발굴된 여러 가지 유물들을 전시하는 그런 시설도 만들 계획이고 또 동궁과 월지에는 방문자 센터를 건립을 해서 찾아놓은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야간 경관 조명도 좀 더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황룡사지가 지금 그냥 비어 있지 않습니까? 네, 터만 남아있죠. 터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동양 최대의 사찰이었던 황룡사의 옛 모습에 윤곽이라도 좀 볼 수 있도록 남쪽 광장도 좀 정비를 하고 진입부 기단도 정비를 해서 시간은 좀 오래 걸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신라환경의 옛 모습이 조금씩 모습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광객들께서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보건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새로운 경주를 만나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갈 때마다 달라지는 경주의 모습들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흔히 경주를 역사 관광 도시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경주는 자동차 관련 기업이 경상북도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연기관에서 이제는 수소차, 전기자동차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 경주의 자동차 산업에 변화가 필요할 때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주에는 자동차 부품 산업이 굉장히 많이 입지해 있습니다. 무려 762개의 자동차 부품 산업이 있고 또 연관기업까지 합하면 한 1,300개가 넘거든요.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이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발맞추어서 미래 자동차 부품 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만드는 데 주력을 해왔습니다. 현재 차량용 첨단 소재 성형 가공 기술 고도화 센터가 290을 들여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또 탄소 소재 부품 리사이클링 기반 구축 사업도 193억을 들여서 올해 안으로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 모빌리티 배터리 공유 스테이션 기술개발센터, 또 자율운행 자동차 스마트 캐빈 기술개발센터, 또 소재 부품 장비 특화 산업단지는 계속 사업인데 한 3천억 정도가 투자되는 산업들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자동차 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길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래 산업의 한 축으로 또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원전 산업이잖아요. 이 SMR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문무대왕 과학연구소와 더불어서 이 SMR 국가산업단지 유치에도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지금 유치 가능성을 두고 계시는지,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마 국토부에서 2월 중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뭐 SMR 국가산업단지가 우리 경제에 오지 않는다면 어디 가야 될 것인지 당연히 우리 경제에 올 것으로 뭐 기대를 하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경주에는 월성 원전 4기 또 신월성 원전 2기를 비롯해서 6개의 원전이 운영되고 있고요. 원전 산업의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설계, 또 건설, 운영, 폐기물 처리, 또 원전 해체 기술 연구소 이런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앞으로 미래형 원전이 할 수 있는 4세대 소형 원자로 네. 소위 SMR이라고 합니다만은 이 SMR을 집중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연구단지가 우리 경주 간포에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문무대학 과학연구소인데 단일 규모로는 67만 평 부지로 우리 나라에서는 제일 큰 연구소입니다. 이 연구소에서는 우리 소형 모듈 원자로의 연구, 실증, 산업화를 위한 R&D 연구 개발을 할 것이고, 또 안전환경 실증 인프라나 중수로 해체 기술 실증센터도 들어서고 있는데 지금 2021년 7월 달에 착공에 대해서 순조롭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올해 5월 달에 되면은 한 개 연구동이 이제 준공이 됩니다. 1차 산업으로 1차 계획으로 2025년까지 완료가 되고 한 6,500억 정도 들었어요. 되고 이후에 2차, 3차까지 하면은 수조 원이 투자되는 그런 대형 산업인데, 여기에서 연구 개발된 SMR을 상용화하고 제품화해서 수출하는 그런 산업단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정부 들어서 국가산업단지가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지금 공모를 해두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사전에 입주 수요 조사를 했는데 무려 225개의 국내 굴지의 대형 엔지니어링사라든가 앵커 기업들이 입주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집적되어 있기 때문에 SMR 국가산업단지는 반드시 우리 경주시에 유치되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 그것이 유치가 된다면 한 50만 평 부지 위에 관련 기업들이 유치가 돼서 경주의 산업 지도를 아마 바꾸게 될 그런 대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님, 이게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해도 일단은 원전이지 않습니까? 이게 경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우리가 원전이 많이 있는데 이 소형 모듈 원전 이 국가 산업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이걸 상용화하는 단계에서 또 이 사고에 대한 우려나 원전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지 않을까 싶은데, 요 안정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좀 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SMR 국가산업단지는 원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원전 건설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 기자재, 모듈을 생산하는 산업단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원자로라고 얘기할 때 쉽게 얘기하면은 핵연료를 잡아 넣어서 거기에 핵분열이 일어나는 열을 이용해서 수증기를 가열하고 그 가열된 수증기를 가서 발전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형 원자로는 그런 것들이 큰 경납고 안에 여러 개의 방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사고가 난다 치면은 어디에서 주로 사고가 나냐면 각 기관들, 시설들을 연결하는 배관에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서 방사성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데, SMR은 하나의 용기에 일체형으로
만들어집니다. 노심이 손상될 확률이 그 기존의 원자로보다 훨씬 더 적기 때문에 매우 안전하고 경제적인 그런 차세대 미래형 원자로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연구소와 더불어서 국가산업단지가 만약에 유치가 돼서 조성이 된다면 동경주 지역에는 좀 변화의 바람이 확실히 불겠네요. 예,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불겠죠. 우선 4세대 미래형 원자로를 연구 개발하는 문무대학 과학연구소만 하더라도 1차적으로 한 500명 이상의 석박사급 인재들이 모여들게 될 것이고, 또 SMR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선다면 거기에 종사하는 여러 인력들이 거기 와서 정주해서 살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인구 증가 효과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농업 지역 내지는 관광 도시였지 않습니까? 그런 동경주 지역이 산업 과학 기술 도시로 변모하는 그런 대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네. 자, 다른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가 올해 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또 숙제로 남겨져 있는 것이 있죠. 바로 2025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입니다. 사실 뭐 제주도, 인천, 부산 유치 경쟁에 뛰어든 도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쩐 이 차별화된 전략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에이펙 정상회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21개국 정상들이 모여서 경제적 협력 방안을 협의하는 그런 중요한 국제회의인데요.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등 4대 강국의 정상들이 또 한자리에 모인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큰 국제회의입니다. 2005년도 부산에서 한번 개최를 했고요. 이제 21개국이 다 돌아서 2025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게 되는데 개최 도시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시는 비록 이제 중소도시이긴 합니다만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남다른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회의만 할 것 같으면 서울에서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그런 정상들이 왔을 때에 우선 우리나라의 유구하고 찬란한 그런 역사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개발도상국들 정상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적 성공의 역사, 현장 이런 걸 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옆에 포항철강공단, 또 울산 자동차, 중공업, 또 구미전자단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1시간 이내에 이렇게 밀집해 있어서 그런 것도 보일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보문단지에서 이제 열리게 되는데, 우리 보문단지는 우리나라 어느 도시보다도 각종 숙박시설과 회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최근에는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이 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또 큰 국제회의를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도 있고요. 또 나아가서 제일 중요한 게 요인들이 경험 문제예요. 정상들이 오는데, 그런데 이 보문단지는 호류형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경호에 굉장히 유리한 지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장점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한 3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적극 보완을 해서 우리 경주시가 반드시 에이펙 정상회의를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덧붙이자면 우리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한 일주일 정도 회의하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얼마나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까 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2005년에 이 부산에서 열렸던 에이펙 이 회의를 보면 사실 이 정상들은 한 일주일 동안 모여서 회의합니다. 그러면 정상만 오느냐? 각 부처의 외교부, 뭐 산업부, 장관들이 다 오거든요. 이 사전에 모여서 회의하고 끝나고 구체적인 회의까지 하면 약 300회 정도, 300번 정도 만나야 된다고요. 그러면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러면 1년 내내 이 각국의 이 정상들과 관계된 이 관료들이 와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면 이 경제 유발 효과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우경북연구원 내부 추산으로 보면 이 생산 유발 효과가 약 9,700억 원, 그리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4,650억 원, 취업 유발 효과도 7,900여 명 된다고 하거든요. 게다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은 결정이 됐는데 경주와 경쟁하고 있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면 이 부산, 인천, 제주 요 지역들이 있는데 사실 윤석열 정부가 이 지방시대를
약속했고 적극적으로 공약으로 내고 있다면 이 지방 균형 발전 또 지역 균형 발전에 이 걸맞는 지역을 선정할 가능성이 또 높아 보이고요. 상대적으로 외교적인 문제를 고려하더라도 지금 뭐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간의 이 관계를 고려했을 때 이 경주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가장 좀 외교적 마찰도 줄일 수 있고 여기에다 덧붙여서 이 과거 신라가 외교 관계와 무역을 맺어왔던 아시아 이 태평양 일대를 누벼왔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강조한다면 이 다른 지역보다 확실히 경주가 좀 앞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주는 전통과 역사와 문화와 최첨단 기술을 아울러서 한꺼번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도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한 6천 명 이상의 정상뿐만 아니라 강요 또 비즈니스맨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지방 시대를 맞이해서 경주를 획기적으로 변화 발전시키는데 아주 모멘텀이 되는 중요한 회의라서 저희 시에서는 에이펙 유치 전담 TF도 신설을 하고 또 민간 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포럼도 개최하고 각계각층의 요로의 인사들을 접촉해서 우리의 장점 유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뭐 파급 효과에 대한 설명만 간단히 들어도 이거는 꼭 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기대해봐도 되겠죠, 시장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경주 신성장 동력이 되어줄 역점 사업들을 살펴봤다면요. 이번에는 우리 경주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을 만한 그런 사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주 중심 상권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경주 중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추진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시장님.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이제 중심 상권 인근에 있는 황리단길은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핫플레이스로 지금 큰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네. 평일날 가도 교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도심 상가는 손님들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공동화되고 있어서 걱정이 많은데 저희들은 침체된 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또 종합적인 그런 지원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행스럽게 작년에 저희들이 관광부가 이렇게 공모하는 중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선정이 돼서 한 80억 정도가 지금 투자가 됩니다. 이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황리단길과 중심 상가를 연결하는 그런 거리들을 좀 디자인을 좀 새롭게 해서 걷기 좋은 그런 볼거리가 많은 그런 거리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름하여 금리단길 디자인 거리. 왜 금리단길을 하는지 아십니까? 금리단길. 예. 그게 금관청 역사문화전시관이 개관을 했거든요. 아. 그래서 이름을 황리단길, 금리단길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인근에다가 신라의빛 광장도 조성을 하고 또 복합문화공간 무감당이라는 그런 시설을 하나 지어가지고 여기 문화센터, 카페, 커뮤니티 공간도 입주시킬 예정이고 경주를 찾아보면요 어디가 어딘지 어디 가서 뭘 먹어야 될지 뭘 봐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거리 곳곳에 사이니지 스마트 관광 안내판을 좀 만들어서 편리하게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스마트 점포 사업이라고 해서 이 빈 점포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빈 점포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업종 전환을 좀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용하기 좋은 그런 업종으로 이렇게 변환하는 컨설팅을 지원하고 또 연중 아트 페스타가 열리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길거리에 거리 악사들, 화가들이 그 공연과 퍼포먼스를 하고 청소년 가요제라든가 또 벼룩시장 이런 것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을 하는데 이와 더불어서 저희 시에서 지금 구상하는 것이 대농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대농원을 무료로 개방할 계획이에요. 오. 그 사이에 대농원이 이렇게 유료 공간으로 돼 있으니까 잘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도 몇 개 더 만들고 그래서 무료로 개방하게 만들고 천마총만 유료로 이렇게 입장하게 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황리단길에서 찾은 관광객들이 대농원을 거쳐서 도심으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대신 도심에는 여러 가지 시설과 이벤트들을 자꾸 많이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심 상권이 살아나는 데 있어서 특히 이 원도심이 이 살아나는 데 있어서 이것도 빠질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곳인 것 같은데요. 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구경주, 예. 폐경주 역사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경주역을 한 번씩 거쳐갔겠죠. 네. 수학여행 올 때, 또 신혼여행 왔을 때. 네. 그 경주역이 103년의 역사를 뒤로 하면서 폐역이 됐습니다. 그 1년 사이에 저희들이 경주 역사와 광장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경주문화관 1918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오픈을 했는데 우리 그 안에는 이제 갤러리, 전시 공간도 있고 또 커뮤니티실, 다목적 회의실, 3D 워크스페이스, 또 창작 스튜디오 뭐 이런 것 시설을 넣어서 시민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광장에는 무대도 조금 나지막하게 새롭게 만들고 또 주변에 지저분한 걸 전부 다 정비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버스킹이라든가 각종 공연이라든가 또 아트 플리마켓 같은 이런 것들이 상시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 예술인들과 우리 시민들이 함께하는 문화 허브 공간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침체된 구도심에 활기를 부르는 새로운 핫플레이스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4만 5천 평의 경주 역사 부지 이것을 어떻게 잘 개발 활용하냐가 우리 경주의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게 될 겁니다. 이제 불행하게도 그 땅이 저희 경주시 땅이 아니에요. 네. 철도시설관리공단 또 고레일 땅이기 때문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경주시가 가능하면은 무상으로 장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기 위해서 특별법 제정을 지금 신청해 놓고 있고요. 우리 경주는 문화재가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4만 5천 평에 대해서도 문화재 발굴 시구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게 결과가 나오면은 네. 개발 계획 마스터 플랜을 우리가 세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경주 역사 4만 5천 평 부지에는 경주시청을 비롯한 공공청사도 입주를 시키고 또 상징 전망 타워도 만들고 또 상업시설 문화공간도 입주를 시켜서 행정, 문화, 상업이 어우러지는 행정, 문화 복합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인데 어쨌든 새로운 도심 뉴타운을 건설해서 미래 경주의 중심 도시 공간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고령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중소도시들의 공통적인 고민이기도 한데요. 더불어서 경주는 농촌, 또 산촌, 어촌이 어우러져 있잖아요. 네. 어쩔 수 없이 이 고령화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귀농귀촌 지원책,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어쨌든 젊은이가 돌아오는 부자 농어촌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우리 젊은 층을 유입하기 위한 귀농귀촌 정책을 아주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경주는 아마 기초지자체로서는 가장 큰 규모의 신농업 혁신타운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축구장 한 30개가 들어갈 수 있는 큰 부지에 우리 경주의 기후와 토양에 맞는 그런 작목도 이렇게 개발을 하고 또 새로운 농법도 개발을 하고 또 미래 농업 인력도 양성을 하는데 특별히 우리 젊은 농어촌 인구, 귀농 인구가 거기에 와서 좀 연습을 하고 훈련을 쌓고 귀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저희 시에서는 웰컴 팜하우스를 짓고 있어요. 한 70억 정도 들여서 한 2,000평 정도 신농업 혁신타운 인근이 됩니다만은 저희들이 지방 소멸 대형기업 공모사업에게 선정이 돼서 이 웰컴 팜하우스에는 체류형 숙박시설도 들어가고 또 스마트 귀농 지원센터도 들어가고 또 공동 커뮤니티 귀농귀촌 연수관도 지어서 예비 우리 귀농인들이 농촌에 정착하는데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맞춤형 귀농귀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체류시설로 제공할 계획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선 귀농귀촌 인력의 주거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정착이 유도가 돼서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또 도농 균형 발전에 기여하리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경주의 어르신들께서 특히 수년간 굉장히 좀 좋은 복지였다, 좋은 정책이었다라고 칭찬하시던 정책 중에 한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기본요금 무료 택시, 그리고 1,000원의 행복 택시라고 있어요. 작지만 큰 만족도를 만들어냈던 그런 제도들이거든요. 어떤가요? 올해도 경주 택시는 유지가 되나요? 당연하죠.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리 경주는 지역이 굉장히 넓어요. 서울의 한 2.3배 정도 되는 포항보다 훨씬 큰 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농어촌 지역에 소위 대중교통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 네. 그런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 되면서 제일 1차적으로 시행한 게 1,000원의 행복택시. 당초에는 한 20개 마을 정도 이렇게 시작했는데 요즘은 126개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한 5,000명 정도 우리 시민들이 1,000원만 내면은 벽지 오지 마을에서 간선버스가 다니는 읍면 소재지까지 1,000원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인기가 좋았고요.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이 저희들이 이제 어르신들에 대해 기본 요금을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기존에 뭐 하루 한 회 3,300원 정도 그래서 기본 요금만 지급이 됐었죠. 기본 요금을 이제 지급해서 1년에 40회 동안은 네. 무료로 이렇게 택시를 타실 수 있도록 해드렸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다리도 불편한데 무거운 짐 들고 버스 타고 또 내렸다가 다시 또 버스를 갈아타고 굉장히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기본 요금 3,300원에 한해서 무료로 택시를 이제 제공을 해드렸는데 3,300원이 너무 적어요. 왜냐하면 가면 5,000원 나올 때도 있고 7,000원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3,300원 외에 나머지 돈은 다른 지갑을 꺼내서 새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아서 8,0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000원 범위 내에서는 1회 한 번 카드만 내면은 자동 결제가 되게 되니까 아주 편리하게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게 돼서 제가 요즘 어르신들 만나면 야 시장 한 일 가운데 제일 잘한 일이 이 일이다 이런 네. 제가 칭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작은 복지라도 제대로 시행이 된다면은 이 만족도는 굉장히 크니까요. 네. 네, 앞으로도 이런 작지만 또 알찬 행정 네. 많이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주시가 펼쳐갈 역점 사업에서부터 복지 정책까지 다양하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시장님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지난 3년이 넘는 그런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우리 26만 시민들께서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 연대와 협력으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개묘년 새해 토끼인데 토끼가 아주 지혜로운 동물이에요. 교토삼굴이라고 우리 토끼처럼 코로나19의 긴 턴을 벗어나서 이렇게 지혜를 발휘해서 움츠렸던 지역 경제를 힘차게 살리는 활기찬 한 해를 만들기 위해서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주신 것처럼 우리 시민 여러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023년 경주시의 계획표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12월 연말이 되면은 성적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점수 받으시면 만족할 것 같으신지, 또 더불어서 시민분들이 어떻게 이야기해주면 1년 경주시가 잘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요, 단체장의 성적표는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행복이 정진됐느냐, 만족이 증대되었느냐 이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한 시장이었다. 또 경주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초석을 다진 그런 시장이었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가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목표와 계획들 말씀하신 것처럼 잘 챙겨서 좀 환한 경주시의 미래를 함께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분들께서도요, 관심과 응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사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